안녕하세요. 과거의 심판사, 현재는 이혼자 편하신 혜성 변호사입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그런 의를 많이 주세요. 남편 재산에 대해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뭐 수입을 밝히지도 않고 무슨 재산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찾아내서 재산분할 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문의들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생각보다 정말 배우자 간에 서로의 수입 상황, 재산 상황을 공유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얼마 버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재산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생활비만 받아서 썼습니다. 아니면 아예 맞벌이인 경우에 양쪽이 생활비를 얼마씩 부담하고 나머지 재산은 서로에게 오픈하지 않고 각자 재산을 불려나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재산들이 각자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는가, 이것도 의문들을 많이 가지세요. 우선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재산을 찾아낼 방법이 불법적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법원을 통해서 증거 신청을 하고 법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제 재산 상황을 다 밝혀낼 수 있을 텐데, 소송 전에는 사실 남의 재산에 대해서 은행에서나 뭐 어디서나 오픈해 줄 리가 없으니까 사실상 밝혀낼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소송을 시작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밝혀내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은행, 보험, 주식, 부동산, 자동차 이런 자료가 남는 재산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전부 다 증거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요. 계좌 내역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이혼 소송 제기했을 때부터 직전 3년치 계좌 내역은, 거래 내역은 다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토대로 계좌 내역 보면서 뭔가 조금 의심되는 내역이 있으면 그걸 추적해서 다른 재산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것도 문의 많이 주세요. 예전에 아직 코인이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기 전까지는 찾아내기가 참 힘들었어요. 빗썸이나 두나무 이런 데 보내도 회신을 안 주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적어도 3대 코인이라고 할까요? 빗썸과 두나무, 코인원은 거래 내역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인들은 또 적어도 보유 내역이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국내에 있는 등기나 등록이 되는 재산들, 아니면 계좌 거래 내역이 남는 재산들은 충분히 밝혀내실 수가 있고요. 다만 뭐 예를 들어서 현금을 금고에 쌓아놨다던가 아니면 다른 데 갖다가 보관을 했다던가 이런 거는 찾기가 사실상 어렵죠. 그리고 거래 내역이 남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요새 고가 여행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수천만 원짜리 와인도 있고. 그런데 배우자가 와인 수집가다, 고가의 와인들이 많게는 뭐 수억 원어치 이렇게 있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명확하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수량도 얼마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그걸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해외에 있는 재산도 참 파악하기 어려워요. 해외 부동산은 물론이고 계좌 같은 경우도 배우자가 명확히 알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당연히 뭐 어디에 어떤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그거 추적할 수 있죠. 그리고 어느 계좌에 얼마만큼의 예금이 들어있다, 그것도 추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긴 하겠지만. 하지만 있는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상 찾아내기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 자산이 많은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커요. 이렇게 재산이 소송을 통해서 다 밝혀질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상대방 쪽에서는 재산을 빼돌려 두려고 애를 쓰겠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소송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 보니까 가압류나 가처분 많이 하십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사실상 어떤 재산이 있는 걸 알고 있어야만 그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송을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밝혀내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가압류 가처분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히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재산을 모르는 단계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빨리 소송 들어가신 다음에 증거 신청 통해서 밝혀내시고 그 다음에 밝혀낸 재산에 대해서 소송 중이라도 가압류나 가처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새는 또 법인 재산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상속이나 절세 같은 거에 대비해서 법인을 세우고 뭐 거의 1인 주주나 아니면 가족이 다 주주인 가족법인인 경우에 거기로 이렇게 자산을 돌려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문의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건 안 됩니다. 배우자 명의, 배우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 부동산은 법인 소유 재산이죠. 그래서 사실상 1인 회사라도 법인과 자연은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에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나눠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럴 때는 뭐가 분할 대상이 될까요? 그 법인을 세웠으면은 배우자가 거기에 주식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비상장 주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들어가면 또 세무서에 증거 신청을 한다던가 해서 비상장 주식 뭐 가지고 있는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가압류 가처분 단계에서는 어느 회사인지 모르면 그걸 또 가압류나 가처분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조금씩이라도 관심 가지고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 대해서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그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가압류 가처분도 그 주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인지 적어도 법인 명의라도 알아야 주식에 대해서 뭐 가압류를 하든 가처분을 하든 분할 대상을 삼든 이럴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재산을 모를 때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그걸 빼돌리려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